당신이 있어서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15년 만에 찾아온 운명의 남자라고 믿었던 그 사람. 알고 보니 나는 그의 5번째 먹잇감이었습니다. 집도 돈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잔혹한 진실. 과연 이 황혼의 사기극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7월 무더운 여름이 절정에 달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수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 문화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57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였지만 홀로 걸어가는 뒷모습에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 박철민과 사별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특히 이런 무더운 여름날이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생전에 남편이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좋아했던 것, 차가운 냉면을 후루룩 소리내며 먹던 모습까지도 말이죠. 오늘도 또 혼자구나. 수경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문화센터 3층 서예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작한 취미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지만 어느새 일주일에 2번 있는 서예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 있었죠. 수경 씨, 안녕하세요. 교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수강생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어요. 오늘은 행서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정미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수경은 평소 앉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옆자리에 낯선 남성이 앉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호라고 합니다. 그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키는 175cm 정도로 수경보다 조금 큰 편이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차분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박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경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서예교실에 남성 수강생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 줄을 이루는 곳이었으니까요. 혹시 서예를 오래 하셨나요? 저는 완전 초보라서요. 민호가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느낌이랄까요? 아니에요. 저도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의 부탁에 수경은 살짝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민호는 정말로 서투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붙잡는 법부터 해서 먹물농도 조절까지 모든 것이 어색해 보였어요. 수경은 자연스럽게 그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붓은 이렇게 세워서 잡으셔야 해요. 너무 눕히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요? 정말 어렵네요. 민호는 수경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수경이 격려하자 민호는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경 씨 덕분에 조금씩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2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민호는 수경에게 계속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수경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오늘 도움받은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도. 민호의 제안에 수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남성과 단둘이 차를 마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좋아요. 결국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수경이 좋아할 만한 자리를 골라주었고 음료 주문도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민호의 질문에 수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요. 그러셨군요. 혼자 지내시기 외로우셨겠어요. 민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경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호 씨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몇 년 전에 이혼했고 자식은 없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 뭔가 새로운 취미를 갖고 싶어서 서예를 시작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수경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수경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호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전혀 다른 여성의 사진이 떠올랐고 그는 재빨리 전화를 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겟 확보 완료. 예상보다 쉬울 것 같아. 민호의 눈빛에는 수경 앞에서 보여주었던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매번 서예 수업에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수경 씨, 지난주에 가르쳐 주신 대로 집에서 연습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민호는 언제나 수경을 찾았고 그녀 역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은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항상 도움만 받기가 미안해서요. 수업이 끝난 후 민호의 제안이었습니다. 수경은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와의 시간이 기다려졌거든요. 어머, 그러실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호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수경의 마음을 끌어당겼어요.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민호는 수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평소에는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별거 없어요. 집 정리하고 책 읽고 가끔 드라마 보고. 정말 단조로운 일상이에요. 그런 평범한 일상도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무슨 일을 하세요? 작은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중국 쪽 바이어들과 거래하는 일이라 출장도 많고요. 민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이면서도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보람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니까 일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민호의 말에 수경은 얼굴이 살짝 빨개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요? 민호 씨는 참 말을 잘하세요. 진심이에요. 수경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두 사람은 헤어지기 아쉬워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산책이라도 할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좋아요. 근처 공원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민호는 수경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적절한 때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수경 씨는 정말 강한 분이신 것 같아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시다니.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죠. 다른 선택이 있었나요?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존경스러워요. 민호의 진심 어린 표현에 수경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경은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거울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준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주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평소라면 흔쾌히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망설여졌습니다. 글쎄, 이번 주말은 좀 바쁠 것 같은데 어머니가 바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태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할 일이 있어서. 다음에 갈게. 그럼 제가 어머니 집에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다음 주쯤에 시간 내서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수경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태준보다는 민호와의 약속이 더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주 서예 수업이 끝난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경 씨,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드라이브라도 할까요? 날씨도 좋고 예쁜 곳 하나 알고 있거든요. 수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드라이브라. 남편과도 자주 못했던 일이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좋아요. 결국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세차된 중형 세단을 타고 온 그의 모습은 더욱 신사적으로 보였어요. 와, 차가 정말 깨끗하네요. 수경 씨를 모시고 가는 건데 당연하죠. 민호의 말에 수경은 또 한 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변도로를 따라 달리며 보는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어떻게 이런 곳을 알고 계세요? 예전에 우연히 발견한 곳이에요. 혼자 오기엔 아까워서 특별한 분과 함께 오고 싶었거든요. 민호는 수경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호수가 펼쳐진 레스토랑에서 민호는 갑자기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작은 선물이에요.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 비싼 것 같지는 않았지만 수경의 취향에 딱 맞는 단아한 디자인이었어요. 어머, 이런 걸 왜? 받아주세요. 수경 씨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민호의 간절한 눈빛에 수경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수경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날 저녁 집 앞에서 수경을 배웅하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수경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특별해요. 저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네요.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제 말은. 민호가 말을 망설이자 수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경이 모르는 곳에서 민호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그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박수경의 집 주소와 일치하는 정보를 찾아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괜찮은 물건이네. 그의 눈에는 수경에 대한 애정이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수경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경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이제는 거의 매일 같이 민호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서예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함께 점심을 먹고 수업이 없는 날에도 산책이나 쇼핑을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좋다던데 바다라도 보러 갈까요? 민호의 제안은 언제나 로맨틱했고 수경은 그런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두 달이 지나던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경 씨,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 볼 수 없을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민호의 진지한 표정에 수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수경 씨를 많이 좋아해요. 이제는 하루라도 못 보면 허전할 정도로요. 민호의 고백에 수경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57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민호 씨가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결혼은 너무 성급할 수 있지만 일단 동거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면 어떨까요? 민호의 제안에 수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거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수경 씨도 혼자 사시느라 외로우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민호는 수경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경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밤 수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5년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전화 너머로 태준의 당황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서예 교실에서 만난 분인데 참 좋은 사람이야. 혹시 시간 될 때 한번 만나볼래? 어머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태준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일단 그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해봐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지만 조심스럽긴 해요. 고마워, 태준아. 곧 소개시켜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수경은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이요? 함께 살아봐요. 다만 아들한테는 말해뒀으니까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수경 씨,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일주일 후 민호는 자신의 짐을 들고 수경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짐이 별로 없네요. 원래 간소하게 사는 편이에요. 물건에 연연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민호는 수경의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여자분이 사시던 집이라 그런지 정말 깔끔하고 아늑하네요. 고마워요. 이제 민호 씨 집이기도 하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정말 세심한 남자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커피를 끓여주었고 수경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장을 봐오기도 했습니다. 수경 씨가 어제 갈치조림 맛있다고 하셔서 갈치 사왔어요. 어머, 기억하고 계셨어요? 수경 씨가 좋아하는 건 다 기억해요. 민호의 달콤한 말에 수경은 매번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민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경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수경 씨가 하고 싶으시면 가세요. 다만 저는 수경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서요. 민호는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면 수경은 마음이 약해졌어요. 다음에 만나도 되잖아요. 오늘은 집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수경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아들 태준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연락이 뜸하네요. 혹시 그분과 잘 지내시는 거예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태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가끔은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알았어. 바쁘지 않을 때 연락할게. 하지만 실제로는 태준에게 연락할 생각을 잘하지 않게 되었어요. 민호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경 씨,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요? 사실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요. 중국 바이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2, 3천만 원 정도면 당장 급한 건 해결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경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말요? 수경 씨,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민호는 감격한 듯 수경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수경이 잠든 사이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수경의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내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네. 민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경의 계좌에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그의 눈빛에는 수경에 대한 사랑이 아닌 냉혹한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수경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경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이제는 거의 매일 같이 민호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서예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함께 점심을 먹고 수업이 없는 날에도 산책이나 쇼핑을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좋다던데 바다라도 보러 갈까요? 민호의 제안은 언제나 로맨틱했고 수경은 그런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나던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경 씨,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 볼 수 없을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민호의 진지한 표정에 수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수경 씨를 많이 좋아해요. 이제는 하루라도 못 보면 허전할 정도로요. 민호의 고백에 수경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57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민호 씨가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결혼은 너무 성급할 수 있지만 일단 동거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면 어떨까요? 민호의 제안에 수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거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수경 씨도 혼자 사시느라 외로우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민호는 수경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경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밤 수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5년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전화 너머로 태준의 당황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서예 교실에서 만난 분인데 참 좋은 사람이야. 혹시 시간 될 때 한번 만나볼래? 어머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태준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일단 그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해봐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지만 조심스럽긴 해요. 고마워, 태준아. 곧 소개시켜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수경은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이요? 함께 살아봐요. 다만 아들한테는 말해뒀으니까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수경 씨,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일주일 후 민호는 자신의 짐을 들고 수경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짐이 별로 없네요. 원래 간소하게 사는 편이에요. 물건에 연연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민호는 수경의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여자분이 사시던 집이라 그런지 정말 깔끔하고 아늑하네요. 고마워요. 이제 민호 씨 집이기도 하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정말 세심한 남자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커피를 끓여주었고 수경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장을 봐오기도 했습니다. 수경 씨가 어제 갈치조림 맛있다고 하셔서 갈치 사왔어요. 어머, 기억하고 계셨어요? 수경 씨가 좋아하는 건 다 기억해요. 민호의 달콤한 말에 수경은 매번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민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경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수경 씨가 하고 싶으시면 가세요. 다만 저는 수경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서요. 민호는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면 수경은 마음이 약해졌어요. 다음에 만나도 되잖아요. 오늘은 집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수경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아들 태준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연락이 뜸하네요. 혹시 그분과 잘 지내시는 거예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태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가끔은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알았어. 바쁘지 않을 때 연락할게. 하지만 실제로는 태준에게 연락할 생각을 잘하지 않게 되었어요. 민호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경 씨,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요? 사실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요. 중국 바이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2, 3천만 원 정도면 당장 급한 건 해결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경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말요? 수경 씨,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민호는 감격한 듯 수경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수경이 잠든 사이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수경의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내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네. 민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경의 계좌에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그의 눈빛에는 수경에 대한 사랑이 아닌 냉혹한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호는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수경 씨, 제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침 식사를 하던 수경은 민호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큰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금이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1억 원이요. 수경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1억 원이요? 네. 중국 쪽 대형 유통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성공하면 몇 년치 벌이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민호는 흥분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수경 씨, 저를 믿어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민호 씨, 저도 그런 큰 돈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요. 어차피 몇 달 후면 다 갚을 수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수경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 답을 줘야 해요.
민호의 재촉에 수경은 더욱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경은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민호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준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더욱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수경 씨, 제 인생을 걸고 부탁드려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어차피 하나가 될 재산이잖아요. 지금 조금 일찍 합치는 것뿐이에요. 민호는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이요? 네. 이 일이 성공하면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수경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다시 누군가와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책임질게요. 수경 씨를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게요. 결국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수경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은행에 갔어요. 민호는 모든 절차를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도요. 수경은 민호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였지만 민호가 다 설명해줬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따랐어요. 이제 끝났어요. 며칠 후면 돈이 나올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경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질게요. 하지만 수경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서명한 서류 중에는 집 명의를 민호 앞으로 이전하는 서류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수경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어디 아픈데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경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위염이었어요.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수경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이런 일로. 무슨 말씀이에요?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해요. 민호는 다정하게 수경을 돌봐주었지만 수경이 잠든 사이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요.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민호의 목소리는 수경 앞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상보다 쉬웠어요. 완전히 신뢰하고 있거든요. 입원 3일째 되는 날 태준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분은 어디 계세요? 민호 씨는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에 갔어. 저녁에 올 거야. 태준은 어머니를 돌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이상한 일은 없으셨어요? 이상한 일이라니? 그냥 뭔가 평소와 다른 일들 말이에요. 수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 민호 씨 사업을 도와주느라 돈을 좀 빌려줬어. 얼마나요? 처음에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 그리고 최근에 1억 원.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1억 원이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집을 담보로. 태준아, 너무 놀라지 마. 곧 갚을 수 있다고 했어. 어머니, 혹시 그때 서류를 보셨어요? 정확히 뭘 서명하셨는지요? 민호 씨가 다 설명해줬는데. 왜 그래? 태준의 불안한 표정을 본 수경도 덩달아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등본 같은 거 확인해 보셨어요? 등본? 왜?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호가 병문안을 왔을 때 태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태준이 일어나 인사했지만 민호는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 아들분이시군요. 자주 어머니 얘기 들었어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두 남자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수경이 퇴원한 후 집에서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집 명의가 김민호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수경은 등본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곳에 김민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태주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담보대출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그때 서명하신 서류들 중에 명예 이전 관련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태준의 말에 수경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이 집이 이제 민호 씨 거라는 얘기야? 일단 민호 씨가 오시면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연락도 안 돼. 수경이 민호의 휴대폰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불안에 떨며 하루를 보냈어요. 태준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어머니, 일단 침착하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태준은 회사에 연락해서 반차를 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민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경 씨, 죄송해요. 갑자기 중국에 출장을 가야 해서. 민호 씨, 이게 뭐예요? 수경은 등본을 내밀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담보대출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실수라는 거예요? 아마 은행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내일 당장 가서 확인해 보겠어요. 민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태주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수라면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은 업무 시간이 끝났잖아요. 내일 아침에. 은행 콜센터는 밤에도 되지 않나요? 태준의 추궁에 민호는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아들분이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자는 거예요. 두 남자 사이의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태준아, 그만해. 민호 씨가 내일 확인해 준다잖아. 수경이 중재에 나섰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다고요. 그날 밤 태준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민호 씨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무슨 소리야? 몇 달째 함께 살고 있는데.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같은 사람들 만나본 적 있어요? 수경은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민호의 지인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것 같네. 어머니, 혹시 민호 씨가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본 적 없어요? 다른 여자? 네. 이상한 전화 받거나 몰래 문자 보내거나. 수경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민호는 종종 전화를 받으러 나가곤 했어요. 가끔 중요한 전화라며 밖에 나가서 받긴 했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야. 사업 얘기니까 나는 모르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지. 태주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나갔습니다. 은행 가서 확인해보고 올게요. 하지만 저녁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오늘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수경은 불안해했지만 태주는 이미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사설 탐정을 왜? 민호 씨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겠어요. 태준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어머니, 집이 없어졌다고요. 이게 장난인 줄 아세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민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확인해 보니 김민호라는 사람의 정체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어떻게 해요? 본명이 김민호가 맞긴 한데 과거에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가 주 수법이고요. 태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진짜 사기꾼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현재 다른 여성과도 동시에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여성이요? 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인데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탐정의 말을 들은 태주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태주는 탐정에게서 들은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사기꾼이라고. 수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어머니만 속인 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같은 방법으로 속였대요. 그럼 나는. 수경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태주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수경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준아,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15년을 혼자 살면서 그런 것도 못 알아봤다니. 나는 정말.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간병인이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께서 계속 중얼거리시는데 민호라는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만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수경 씨가 쓰러졌다고 들었는데 태주는 민호를 보자마자 달려들려고 했어요. 이 사기꾼아. 태준아, 안 돼. 수경이 간신히 말렸지만 병원 복도에는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들켰네요.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들켰네요. 민호의 냉소적인 미소를 본 순간 수경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비즈니스였죠. 민호는 더 이상 다정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비즈니스라고요? 수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경 씨,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여자들은 너무 쉬워요. 조금만 다정하게 굴어주면 뭐든지 다 내주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태준이 주먹을 쥐고 달려들려고 했지만 간병인들이 말렸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에요. 태준아, 그만해. 수경이 간신히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민호 씨. 아니, 당신이 저한테 한 말들, 결혼하자던 말도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결혼? 하하. 수경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제가 왜 당신 같은 할머니와 결혼을 해요? 민호의 말에 수경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사랑한다던 말도 연기였죠. 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셨어요? 민호는 마치 자신의 연기력을 자랑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수경 씨,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당신은 운이 나빴고 저는 운이 좋았던 거고요. 태준이 다시 달려들려고 했지만 수경이 손으로 막았어요. 태준아, 됐어. 어머니, 이런 사기꾼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나는 이미 다 잃었어. 수경의 절망적인 말에 태준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참, 그리고 수경 씨. 고마웠어요. 덕분에 꽤 괜찮은 수익을 올렸거든요. 민호는 마지막까지 잔인했습니다. 집은 이미 제 명의로 넘어왔고 계좌에 있던 돈도 대부분 제가 썼어요. 뭐 법적으로는 문제없게 처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아, 그리고 혹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시라면
별로 소용없을 거예요. 모든 서류에 수경 씨가 자발적으로 서명했거든요. 민호의 말에 태준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태준 씨도 좀 어리석으시네요. 진작에 어머니를 말렸어야죠. 뭐 덕분에 제가 일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요. 당신, 진짜 인간이 아니네요. 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고요? 수경 씨, 저는 그냥 더 똑똑할 뿐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합리적이라고요?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망쳤다고요? 수경 씨는 몇 달 동안 행복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가를 받으신 거 아닌가요? 민호의 뻔뻔함에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기꾼 자식아. 태준이 마침내 민호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간병인들과 의료진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속였어요. 태준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태준아, 그만해. 제발. 수경이 간신히 아들을 말렸어요. 민호는 옷을 털며 비웃었습니다. 역시 가족이네요. 똑같이 감정적이고. 당신은 정말. 뭐 이제 할 말은 다 했으니까 가보겠어요. 수경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민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태준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당신 과거 다 알아냈어요. 다른 여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속였다는 것도. 민호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과거요?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어차피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뭘 할 건데요? 경찰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태준의 다짐에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으실 대로 하세요. 전 이제 다른 일로 바쁘거든요. 민호가 사라지고 나서 병실은 정막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태준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15년을 혼자 살면서 그런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나 봐. 수경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법적으로라도 대응해봐야 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다 서명했는데. 그래도 시도해봐야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태준은 어머니를 격려했지만 내심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서류를 한번 봐야겠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승소 가능성도 높지 않고요. 변호사의 말에 태준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발부터 접수하죠. 다음 날 태준은 경찰서에 가서 민호를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네요. 일단 수사해보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태준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았고 그가 말했던 회사 주소도 거짓이었어요. 완전히 계획적이었네요. 수사관의 말에 태준은 분노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호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부산에서 다른 사건으로 체포됐는데 조사해보니 당신 어머니 사건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태준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민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이제 재판만 남았네요. 하지만 수경은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도 돈도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신뢰까지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그래도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줄 작정이었습니다. 민호가 체포된 지 2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김민호는 피해자 박수경 씨를 포함해 총 5명의 중년 여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을 들으며 수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이 5번째 피해자라는 사실이 더욱 참담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당하셨더라고요. 태준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처럼 바보였겠지.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민호예요. 법정에서 민호를 다시 본 수경은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거든요. 끝까지 뻔뻔한 모습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끝났어요. 응. 하지만 수경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경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제 집 되찾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런 게 가능할까? 변호사님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기로 취득한 재산이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요. 다행히 몇 달 후 집은 다시 수경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은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집이라도 되찾아서 다행이에요. 태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수경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호 사건 이후 수경은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서예 교실도 나가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세요. 사람들 만나서 뭐 해? 또 속을까봐 무서워. 수경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호 같은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그때도 민호를 완전히 믿었는데. 태준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매주 와서 함께 시간 보낼게요. 너도 바쁜데 괜찮아.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할머니는 왜 맨날 슬퍼해요? 태준의 딸 주연이가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음이 아프시거든. 우리가 많이 사랑해드려야 해. 그럼 주연이가 할머니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태준은 감동했어요. 주연이는 할머니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웃으면 주연이도 기뻐요. 손녀의 편지를 읽은 수경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주연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는 왜 미안해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이의 말에 수경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이 피해자일 뿐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수경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아, 나 내일 서예 교실에 가볼까 한다.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랜만에 서예 교실에 나간 수경을 사람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수경 씨, 어디 아프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나오시면 되죠.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에 수경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동안 수경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역시 글씨를 쓰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몇 달이 지나면서 수경은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다시 시작했고 웃음소리도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때 일은 이제 다 잊으세요. 잊을 순 없겠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잖아. 수경의 긍정적인 변화에 태준도 기뻤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수경은 태준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꽃 예뻐요. 주연이가 벚꽃을 가리키며 좋아했어요. 정말 예쁘네. 할머니도 저렇게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이미 피어났어요. 할머니가 웃으니까 꽃보다 예뻐요. 손녀의 말에 수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새로 시작하는 거야. 벤치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수경은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요. 가족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아,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그리고 너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게. 좋아요. 주연이도 할머니랑 더 많이 놀고 싶어 해요. 따뜻한 봄 햇살 아래에서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수경은 이제 알았어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요. 민호라는 사기꾼은 그녀에게서 돈과 집을 빼앗아갔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수경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외로움에 속아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겠다고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수경 씨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